네, 됐고 다시 화면 공유한다. 그렇죠. 오케이. 화질을 좀 키우면 그래도 잘 보이죠? 아니면 가로로 한번 해볼래? 가로로? 그게 나으려나? 가로? 이거 가로는 뭐 아, 내 거 화면을 돌리라고? 음. 했어. 좀 낫나? 좀 나은 것 같기도? 아닌가? 좀 나은 것 같지 않냐? 잠시만. 훨씬 낫긴 해. 화질로는. 맞지? 아, 그럼 이렇게 해야겠다. 오케이. 어, 훨씬 낫네. 오케이, 이렇게 음. 하겠습니다. 네, 계속 해보자면 이제 뭐 work complexity 했고 뭐 convexity에 어떤 게 있고 subgradient가 뭐다 뭐 이런 거 했었고 그다음에 3단에서 이제 앞으로는 다시 볼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은 일립소이드 메소드를 했었죠. 이제 이게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제 바이너리 서치 그러니까 실수 직선에서의 바이너리 서치 알고리즘의 이제 디디멘저널 애널로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4단원부터 이제 좀 연결이 될 텐데 이제 여기서 했던 게 이제 그 projected gradient descent 메소드 같은 거 이제 그 각 펑션 클래스마다 퍼포먼스 어널리시스 같은 거 했었죠. 그게 이제 저번 시간까지 했었던 내용이고 이제 찬우가 그때 궁금해 했었던 내용이기도 한데 약간 리마인드 할 겸 하나 그냥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 게 그때 이제 이 우리의 objective 펑션이 엘리 슈칭 케이스에 대해서 이 여기서 보면 이와 같은 이제 그 스텝 사이즈를 이용하면 이와 같은 우리의 그 바운드를 얻을 수 있다고 증명했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단점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얼마만큼 알고리즘을 돌릴 것인지에 대한 그 정수인 t를 고정을 시켜두고 우리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그 타겟 애큐러시가 변할 때마다 이 t를 변화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항상 스텝 사이즈도 변화시켜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좀 각 스텝마다 좀 어댑티브하게 바뀌면서 우리가 타겟 애큐러시에는 좀 로버스트한 뭔가 그 러닝 레이트를 거둘 수 없을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고 그게 이 코멘트 이거 좀 지워서 다시 보여드리면 그때 비슷한 결과를 증명할 수 있다. 뭐 이게 여기서 언급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랬던 러닝 레이트를 이렇게 좀 어댑티브하게 정의하면 증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바로 증명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리마인드 할 겸. 그래서 해보면 그래서 결과를 다시 써보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이와 같이 참고로 이제 먼저 함수를 적어야겠네. 우리의 objective 펑션은 어떤 컴백 셋 RD 안에서의 closed 컴백 셋에서 정의된 어, 함수인데 이 F가 꼭 컴백스 했어야 되나? 잠시만요. 네, F도 컴백스 했어야 되나요? 컴백스하고 엘립시인 펑션일 때 여기서 projected subgradient 메소드를 적용을 하는데 이제 우리의 learning rate를 고정시키지 않고 이와 같이 여기서 R은 이제 그 우리의 그 도메인이 바운디드인데 그거를 도미네이터는 어떤 R이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 무엇을 증명할 수 있냐면 이제 렉처 노트에서는 그 원래 RL over square root였는데 그게 약간 조금 늘어나는데 그 대신 오더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복원해낼 수 있다고 언급을 드렸었죠. 저거 FX 스타인가요? 어떤 거요? 저거 F 스타라고 적으신. 네네네네. 맞습니다.
오케이. 맞습니다. 그래서 증명 이제 우리가 했었던 게 처음에 이 스텝을 다시 보는 이유는 앞으로도 계속 뭔가 이러한 논의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냥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브그레디언트의 정의에 의해서 이게 성립할 거예요. 맞죠? 근데 이제 보면 우리 알고리즘이 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적어보면 원래는 그냥 에타였는데 이제 어댑티브하게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xt 플러스 1은 프로젝션 스텝으로서 이제 정의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프로젝트의 서브그레디언트 메소드. 서브그레디언트 해야 되니까 이게 이렇게 돼야겠죠? 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GT 자리에 이렇게 이 식을 대신 대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전 시간에 했던 논의랑 비슷한데 왜냐면 이제 yt 플러스 1이 xt 마이너스 에타 t gt로 정의가 되기 때문이겠죠. 그 다음에 정의한 이제 적용하는 거는 어 마이너스 yt 플러스 1 마이너스 x 스타 absolute square 이제 여기서 썼던 한 등식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자면 이거겠죠. 이 내적은 뭐 당연히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이런 텔레스코핑이 가능한 어떤 형태가 나왔습니다. 이제 원래는 yt 플러스 1 마이너스 x 스타일 텐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제 xt 플러스 1이 yt 플러스 1을 이제 메스칼 x라는 우리의 도메인의 프로젝션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렉처노트에서 몇 번이었지? 렉처노트에서 몇 번이었는지는 기억이 정확하게 나진 않는데 그냥 이제 여기서 xt 플러스 1이 yt 플러스 1의 프로젝션이기 때문에 거리가 최소화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이 성립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yt 플러스 1의 xt 마이너스 에타 t gt니까 이제 이와 같은 형태가 되겠죠. 여기까지 가능하고 이것까지 이제 전 스텝이 아닌가 이전에 했던 측면이랑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 f가 L 리프트이기 때문에 이 서브그레디언트의 이제 L2 놈은 항상 L 이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는 게 보면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근데 당연히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될 거는 이 t 스텝이 0, 1부터 해서 t-1까지이기 때문에 t의 범위 자체가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걸로 바운드를 시켜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바운드를 한 이후에 텔레스코핑을 그냥 해주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식이 젠센 이니퀄리티에 의해서 이 식은 이렇게 바운드가 될 거고, 이 식을 이제 대입을 해주면 이거가 남고, 이런 형태까지 이제 얻어집니다. 이제 그냥 예수 테크니컬하게만 이제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아 그리고 우리의 그 다이아몬드 미터가 R 이하이기 때문에 이 식이 이제 R 스퀘어로 바운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이제 이걸 보면 이거고,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바운드가 되니까 뭐 많이 하는 그냥 텔레스코핑 이제 테크니컬 아규먼트를 적용해주면 이렇게까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어,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 t를 나눠주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얻어져서 이제 이전에 했던 내용을 이렇게 좀 변형해서 얻어내는 게 가능하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4단원까지 대충 리뷰를 했고요. 네, 이제 4단원에서 했던 게 처음에 이제 엘립시즈인 거를 했었고, 그 다음에는 엘립시즈이고 strongly convexity까지 있을 때 뭔가를 증명을 했었고, 자 이제 5단원 할 차례입니다. 이제 5단원에서 다루는 펑션 클래스는 이제 똑같이 메소드는 gradient descent 메소드인데, 이제 미분 가능하고 그 gradient가 이제 L 디슈즈이다. 즉 L 스무스한 펑션 클래스를 고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어떤 미분 가능한 함수가 이제 L 스무스하다는 거는 그 gradient가 L 디슈즈이다. 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이제 성질은 굉장히 좀 동치 조건이 많습니다. 좀 잘 알아두면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가장 간단한 동치 조건 중 하나가 이제 그 헤시안 매트릭스의 가장 큰 아이겐 밸류가 L 이하인 거랑 동치이고, 이거는 이제 또 다른 형태로 적어보면 이거는 이제 물론 네, 그 F가 두 번 미분 가능할 때만 이제 이런 성질을 적용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L times identity matrix minus F의 해시언 매트릭스가 positive semi definite면 된다. 그렇게도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게 디센트 렘마라는 건데 굉장히 이제 유명하고 많이 쓰이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보면 F가 L 스무스일 때 이와 같은 이제 쿼드라틱 펑션의 형태로 좀 바운드가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데요. 보면 이제 증명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제 이와 같은 first order approximation 형태를 고려를 하면 이건 이제 그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 같은 거 고려하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묶어서 뭐 바운드를 해주면 뭐 그냥 잘 나옵니다. 이렇게 증명이 굉장히 간단해서, 그래서 이제 코시 슈발츠 한번 써주면 끝나겠죠, 마지막 스텝에서.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디센트 렘마를 증명하는 게 가능하고, 목적 함수가 이제 L20일 때 보면 이제 이 렉처 클래스는 나오지는 않는데 좀 알아두면 유용한 이제 L 스무스네스의 캐릭터라이제이션이 있어요.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함수가 컨벡스하고 디퍼런시able 하면서 주어진 컨스턴트는 이제 0보다 큰 어떠한 컨스턴트일 때 이제 다음과 같은 프로퍼티들이 전부 동치라는 거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F가 L 스무스이다. 두 번째, 아까와 같은 디센트 렘마가 항상 성립한다. 즉 이제 아까 증명했던 거는 F가 L 스무스면 우리가 디센트 렘마가 이제 성립함을 증명을 했었는데 거기에 컨벡시티가 주어지면 그 역도 증명이 가능하다는 거겠죠? 이게 성립하고 이건 한 번만 그냥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로어 바운드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이와 같은 그 그레디언트의 어떤 모노토니스티가 보장이 되는 것과 동치라는 건데 이제 보면 이 4번 조건에서 여기에 이제 코시 슈바르츠 이니퀄리티를 한번 적용해주면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4번 조건으로부터 함수 f가 L 스무스하다는 걸 얻어낼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식으로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뭐 물론 이제 모든 디렉션을 증명하려면 약간 테크니컬한 알고리즘이 필요하긴 한데 그리고 마지막 이건 아까 어, 이 함수가 이제 컨벡스 하면 되는 건데 아까 우리가 함수가 두 번 미분 가능한 경우에 이거랑 L 스무스니스가 동치라고 했잖아요. 근데 보면 이 조건 자체가 넘겨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이게 애초에 이 함수의 해시한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 함수가 컨벡스한 거랑 동치가 되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 스무스니스는 이렇게 캐릭터라이즈를 하는 게 가능하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혹시 뭐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신가요? 저는 좋습니다. 네, 약간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뒤로 가면 아마 뒤로 갈수록 재밌어질 거예요 아마도. 네,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거는 사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다이내믹스가 이거랑 동치이다. 즉, 그레디언트 디센트 다이내믹스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 컨벡스 펑션 fx가 주어져 있을 때 이 xt에서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때 이 f를 굉장히 잘 근사하는 어떠한 세컨드 오더 어프록시메이션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식이 될 거고 이거를 미니마이즈하는 거기서 뭐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잠시만요. 이렇게 되고 이 그림이 맞을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뭐 좀 이상한데 뭐 아무튼 이러한 이제 세컨드 오더 어프록시메이션이 있을 때 이거를 최소화하는 거를 그 다음 스텝으로 가지겠다. 그 다음 스텝을 정의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크게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바로
그 다음 내용 넘어가 보면 이 렘마 2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렘마 2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왜 우리가 이 알고리즘을 디센트 메소드라고 하는지를 좀 알 수가 있는데요. 보면 이제 그 알고리즘 스텝이 진행될 때마다 확실하게 함수값이 줄어드는 것을 이 5.6 식으로부터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컨스턴트 스텝 사이즈를 잡는데 그게 좀 충분히 작기만 하면 이 러닝 레이스를 가지는 이제 그레디언트 메소드는 디센트 메소드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증명은 또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까 이제 렘마 1을 적용하면 여기는 이제 렘마 1을 적용한 거겠죠. 그 다음 스텝은 L이 1 over 에타 이하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성립하는 식이 될 거고 그 다음에는 그냥 이제 우리의 다이내믹을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xt 플러스 1이 xt 마이너스 에타의 gradient of f at x, xt니까 그걸 대입을 해주면 그냥 얻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서 눈여겨볼 점 중 하나는 이 렘마 2, 이 결과는 f가 꼭 컨벡스가 아니더라도 성립을 하겠죠. 여기 어디서도 f가 컨벡스하다는 이제 조건을 사용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뭐 f가 꼭 컨벡스가 아니더라도 이 렘마 2 자체는 성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의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가 이 이제 이런 기호를 좀 많이 쓰거든요. 이건 이제 그 이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의 대부이신 유리 네스테르 교수님의 뭔가 그 Introduction to Convex Optimization 뭐 이런 렉처 시리즈에 보면 좀 잘 이제 가져오시는 노테이션인데 이건 이제 간단하게 말하자면 RD 위에서 정의된 모든 엘리십스 펑션의 클래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클래스에서 그 gradient descent 메소드가 어떠한 convergence rate를 가지는지를 이제부터 살펴볼 거예요. 이제 결과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네, 그 잠시만요. 뭔가 네 이게 L 스무스이고 컨벡스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노테이션도 많이 쓰게 될 거냐면 이런 노테이션도 많이 쓰거든요. 이거는 이제 L 스무스이고 mu strongly convex인 함수들. 물론 이제 꼭 RD일 필요는 없고 임의의 도메인 X를 사용을 해도 되겠죠. 자, 이와 같은 노테이션을 보면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이제 strong convexity의 컨스턴트가 0이면 그냥 컨벡시티랑 동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도 많이 이제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컨벡스 클래스에 대해서 그다음 펑션 클래스에 대해서 이와 같은 러닝 레이스를 두면 우리는 이와 같은 컨버전스 레이스를 얻을 수 있다. 참고로 이제 뒤에서 앞으로 계속 할 내용이 누가 맡게 될 줄은 모르겠지만 이 로얼 바운드 쪽에서 뭘 증명할 거냐면 이와 같은 펑션 클래스 있잖아요. 아까 이 펑션 클래스에서는 이 그 이미의 퍼스트 오더 메소드에 인포메이션 티어리틱 로어 바운드가 그러니까 이것보다 그러니까 잠시만요. 일단 적어봅시다. 어떠한 함수 인스턴스가 존재해서 이 이제 objective 펑션에 대해서는 이 first order 메소드가 그 어떤 이제 로어 바운드를 만족을 할 수가 있냐면
이와 같은 그 로어 바운드를 만족하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어떤 퍼스트 오더 메소드도 이것보다 더 좋아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우리의 그 바닐라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와는 엄연한 이제 오더의 갭이 존재하는데 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알고리즘이 바로 네스테로프의 이제 Accelerated Gradient Descent 메소드인데 그때 이제 증명할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네스테로프의 알고리즘은 이 펑션 클래스에 대해서는 옵티멀한 퍼포먼스를 가진다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겠죠. 이걸 증명하게 된다면 실제로 이제 뒤에서 살펴볼 내용이고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이 이제 앞으로 전개될 거라는 것을 유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theorem 1을 증명하는 걸로 일단은 해볼게요. 먼저 할 게 이 컨트랙션인데 이건 이제 그 convex L 스무스 펑션 F에 대해서 그 gradient descent 메소드를 적용하면 그 옵티멀 솔루션과의 거리가 갈수록 줄어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명을 보면 일단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겠죠. 다이내믹스를 대입을 해주면 그 다음엔 이제 전개를 해주고 여기서 들어가는 게 이제 이거의 로어 바운드 이거의 어퍼 바운드를 구해줘야 될 텐데 이 컨벡시티에 의해서 이 식이 성립하니까 이걸 여기에 대입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네, 그걸 대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거의 어퍼 바운드를 구하면 될 텐데 그건 이제 아까 디센트 렘마부터 얻은 부등식을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정리가 돼요. 근데 X 스타가 옵티멀 솔루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퀀티티는 0 이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로 어퍼 바운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이내믹스가 진행이 될수록 그 옵티멀 솔루션과의 거리는 갈수록 줄어든다가 이 레마 3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theorem 1을 증명해 볼게요. 보면 이제 이와 같은 펑션 클래스에 속하는 상황이고 우리는 이와 같은 learning rate, constant learning rate를 고려를 했을 때 그 gradient descent 메소드는 이와 같은 성능을 가진다. 네, 그래서 여기서 우선 정의하는 퀀티티가 이제 이와 같은 어떠한 optimality 퍼포먼스를 표현을 하는 시퀀스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앞에 그 디센트 렘마에 의해서 이게 성립할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F가 컨벡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고 컨벡시티에 의해서 여기서 코시-슈발츠 이니퀄리티 한번 적용해주면 잠시만요. 네, 이와 같이 얻어질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 앞에 컨트랙션 렘마를 적용해주면 이 XT와 X스타 사이의 거리는 갈수록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니셜 스텝의 그 아이더레이지 가장 X스타와 멀겠죠, 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을 잘 조합을 해주면 이제 이 두 번째 부등식에서 gradient of f의 그 L2 놈의 이제 lower bound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건 그걸 대입을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식을 대입을 해주면 그래서 양변에 이제 이걸 나눠주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보면 아까 그 컨트랙션 렘마에 의해서 이거는 컨트랙션 렘마가 맞나요? 잠시만요. 그 디센트 렘마에 의해서 그 함수 값이 항상 이제 단조 감소하기 때문에 이 델타 t도 단조 감소하는 수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당연히 1 이하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나? 아니다. 1 이상이구나. 네, 1 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바운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텔레스코핑을 하면 끝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여기는 이렇게 될 거고, 그럼 당연히 이거도 로어 바운드가 될 거고, 우변은 마이너스 2L proximity term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걸 넘겨주면 끝이 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theorem 1의 증명이 끝났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없는 것 같으니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그 다음에는 잠시만 채팅이 있는데. 오케이, 굿.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컨벡스하고 L 스무스인 펑션들의 클래스를 고려를 했고, 이제 더 나아가서 좀 더 컨벡시티를 이제 강화시켜서 스트롱리 컨벡스일 때는 어떻게 되는가? 근데 흥미로운 점은 그 퍼포먼스가 확 바뀝니다. 익스포넨셜한 텀으로. 그러니까 지오메트릭 컨버전스가 이제 보장이 된다는 건데, 이제 왜 이와 같은 그 퍼포먼스에 점프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나중에 6단원에서 하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이 알파 스트롱 컨벡스한 조건에서 이와 같은 결과를 증명했었는데 증명했었는데 알파에 0을 대입하면 왜 우리가 원하는 기존의 결과를 얻을 수가 없을까? 실제로 이제 여기 알파 0을 대입한다고 해서 이 지금 우리 앞에 TM1을 복원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결과로부터 저 결과를 복원해내는 방법이 있을까? 그런 논의를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중에 나오게 되고 가능합니다. 그래서 6단에서 이제 그걸 보여드릴 거고요. 일단은 이제 이걸 증명하고 5단을 마무리해 봅시다. 이제 참고로 이러한 펑션 클래스 아까 이제 는 뭐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클래스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제 이와 같은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 건데 참고로 여기서 이 카파는 컨디션 넘버인데 이제 스트롱 컨벡스 파라미터 분의 이제 스무스 파라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는 이제 1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함수가 얼마나 그 스무스한지 이제 그 값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함수가 얼마나 그 스무스한지에 대한 그 값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얼마나 그 스무스한지에 대한 그 값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얼마나 그
최적화 문제를 풀기 좋은지에 대한 그러한 이제 그걸 나타내주는 지표가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지금은 이와 같은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ES 로울 바운드를 증명할 수 있는 게 이걸 증명할 수가 있어요. 이제 분모가 스퀘어 루트 카파가 된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또 갭이 존재를 하는데, 이 갭 또한 이제 엑셀러레이션을 이용해서 그 옵티멀리티를 증명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루어질 때 논의들이고, 이게 왜 그 퍼스트 오더 메소드에서 엑셀러레이션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그거 증거가 될 것 같고, 일단 이제 보면 증명을 한번 보자면, 이거는 이제 여기서 바로 볼게요. 그 스트롱 컨벡시티에 의해서 이 첫 번째 부등식은 네, 바로 얻어지죠. 그리고 디센트 렘마 아까 증명했었고, 이 두 개를 적절하게 그냥 조합을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동일하고, 이제 여기서 요 놈을 여기 대입하고, 그 다음에 요 놈을 여기 대입하면 네,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얻어지고, 여기서 이제 이러한 이니퀄리티를 적용해주면 이렇게 되고, 지금 우리의 그 스텝 사이즈가 1 over n이니까 네,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는 아까 이제 정의에 의해서 마이너스 1 over 카파가 되겠죠. 그냥 이 식을 이제 대입해서 이걸 이제 t번 곱해주면 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텔레스코핑처럼 이루어지는 거였죠. 이렇게 해서 이제 theorem 2도 증명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5.3은 지금까지 우리가 증명했던 내용들을 이제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좀 비교하기 좋게. 그래서 보면 이게 theorem 몇이었지? 이제 이거 아마 4단원에서 증명했던 것 같아요. 이것들을. 네, 스무스네스가 아니고 립시츠 컨티뉴이티가 주어져 있을 때 결과는 앞에 4단에서 증명했었죠. 이와 같이 이제 퍼포먼스가 얻어졌고, 이제 theorem, 그러니까 그 렉처 5에서 theorem 1과 2에 의해서 뭐 이와 같은 퍼포먼스가 얻어졌다. 근데 지금 이 이제 결과들은 모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로울 바운드와 매치가 되는 결과들이 아니고, 이제 각 펑션 클래스에 대해서 갭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중에 이 갭들을 채울 거예요. 계속 말씀드렸던 엑셀러레이션 메소드를 이용해서, 자, 네, 이와 같이 결과를 정리할 수가 있고, 이 밑에 테이블 5.2는 그냥 이 각 퍼포먼스가 입실론보다 작아지기 위해서 몇 번의 그 이터레이션 컴플렉시티가 필요한지 계산한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요 놈을 살펴보면 이거는 t가 뭐 이거이면 성립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필요하다. 네, 뭐 그냥 그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각 케이스에 대해서 계산을 해놓은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렉처 5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렉처 6인데, 혹시 이제 넘어가기 전에 질문 있으신가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렉처 6를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 했던 거고요. 이 표는 그 이터레이션 컴플렉시티 정리를 해둔 거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게 그 이제 strongly convex한 케이스에 대해서 그 파라미터에 0을 대입하면 그냥 convex한 케이스랑 이제 동일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지금까지 증명한 결과로는 복원이 안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느냐?
대한 질문이 여기서 이제 바로 제한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Can you recall the convergence rates of gradient descent for convex functions which are not strongly convex from the convergence rate of gradient descent for a strongly convex function. 그러니까 네, 그 strongly convex 펑션들에 대한 퍼포먼스로부터 convex 펑션들에 대한 퍼포먼스를 보완낼 수 있는가? 이제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자명하진 않고 뭔가 이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걸 이제 증명해 볼 겁니다. 이제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지금 당장에 그 strong convex parameter에 0을 대입하면 그거에 따른 이제 그 컨디션 넘버가 인피니트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블로업 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뭔가 논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아르규먼트가 필요하지만 우리는 그게 가능함을 보일 수가 있다. 네, 증명해 봅시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간단해요. 잠시만요. 그냥 지워버리고. 그래서 주어진 함수가 이거인 상황이고 이거는 이제 closed convex subset 그 다음에 참고로 다이아미터는 R 이하이고 그래서 우리가 풀고 싶은 거는 이와 같은 문제인데 이제 이걸 푼다는 게 흔히들 이제 하는 게 입실론 옵티멀 솔루션을 발견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서 이제 어떠한 이러한 포인트를 발견을 해서 이제 이 포인트가 뭐 옵티멀 밸류를 X 스타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은 부등식을 만족하는 X 입실론을 찾으면 충분하다는 건데 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제 어떠한 모디파이드 펑션을 정의할 겁니다. 어떻게 정의하느냐? 네, 이와 같이 어떤 그 패널라이즈드 텀이 주어진 어떠한 함수를 정의해요. 이제 이와 같은 패널라이제이션을 하면 이제 이 f 자체는 strong convexity가 주어져 있지 않지만 이 f tilde라는 함수에는 네 이제 strong convexity가 주어지죠. 그 파라미터는 이제 이게 되겠죠. 엄밀히 말해서 이제 이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제 어떤 패널라이제이션 텀을 줌으로써 이제 그 그냥 컨벡스 펑션이었던 거를 이제 스트롱 컨벡스 펑션인 걸로 이제 뭔가 변화를 주는 거고 이제 여기서 처음 이제 첫 번째로 살펴볼게. 어 이제 저 X 제로가 그 옵티멀 밸류인가요? 잠시만요. x 지도는 그냥 그 저게 글로벌 시작점? 예, 이니셜 예. 포인트? 이니셜 포인트. 네네. 네, 일단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처음에 증명할 게 이 기존 문제에 입실론 옵티멀 솔루션을 찾는 거는 이제 이 변형된 펑션에 대한 미니마이제이션 프로블럼에 입실론 오버 2 옵티멀 솔루션을 찾으면 충분하다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어요. 이걸 증명하면 되겠죠, 한마디로. 네. 근데 이건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 그러느냐? 자, 앞에 이제 생각했던 요놈을 생각을 하면 아닌데 잠시만요. 아니다. 여기서 요놈을 어, 이 미니마이제이션 프로블럼에
그 2분의 입실론 옵티멀 솔루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건 당연하겠죠? 이제 정의에 의해서. 그 다음에 잠시만요. 오케이. 이게 이제 애초에 2분의 입실론 옵티멀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등식이 성립을 하게 될 겁니다. 맞죠? 근데 이제 보면 f tilde x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 이제 요 놈을 미니마이즈하는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다이아미터가 항상 r 이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은 항상 r 스퀘어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뒤에 텀은 항상 입실론 오버 2로 어퍼 바운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래? 음, 네. 왜 이러지? 네,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입실론 옵티멀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는 2분의 입실론 옵티멀 솔루션을 이제 f tilda라는 함수에 대해서 풀어주면 된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를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원래 함수 f는 그 스트롱 컨벡시티가 주어져 있지 않았지만 이제 새롭게 정의한 f tilda라는 함수는 스트롱 컨벡시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롱 컨벡시티가 새롭게 주어진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풀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그 컴플렉시티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애초에 스트롱 컨벡스한 펑션 클래스에 대해서 퍼포먼스를 증명해 놨으니까 이제 그거를 적용을 해서 그 타겟 에큐러시를 그냥 2분의 입실론으로만 설정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살펴보면 첫 번째 케이스만 일단 해볼게요. 귀찮으니까. 그래서 요 놈이 L 27일 때 그러면 뭘 이제 살펴볼 수가 있냐면 요 놈은 뭐 이상한데? 아니다. 이제 이거이면 증명할 수 있거든요. 이건 그냥 이제 함수의 정의 이제 대입하고 그냥 삼각부등식 한두 번만 적용해주면 바로 얻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래 함수가 립시츠였으면 변형된 함수도 립시츠고 원래 함수가 스무스였으면 이제 변형된 함수 f 틸다도 스무스임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성질들이 다 그대로 가져와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음, 요 놈의 이제 입시는 옵티멀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는 아까 그 클레임에 의해서 그 f 틸다를 미니마이즈 하는 프로블럼에 2분의 입실론 옵티멀 솔루션만 발견하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 네, 요 놈과 같은 오더의 쿼리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왜 이러지? 네, 이만큼의 쿼리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보면 이제 어떤 텀에 의해서 도미네이트 한지만 살펴보면 될 텐데 마지막으로 어, 네, 그래서 케이스가 그럼 이제
우리의 accuracy 입실론이 이거인 케이스는 모든 포인트가 옵티멀 솔루션이 되거든요. 그 왜냐하면 네, 이게 성립하죠. 그 L 립시트니스 때문에. 근데 이제 다이아미터가 R 이하이기 때문에 항상 이게 성립하잖아요. 이게 모든 포인트 X에서 성립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점이나 잡아도 우리가 원하는 이제 그 퍼포먼스를 가지는 솔루션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때는 뭐 딱히 알고리즘에 돌릴 필요도 없는 거고요. 이제 반대로 LR보다 우리의 타겟 액큐러시가 작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보면 당연히 이 우변의 퍼포먼스가 이 LR 오버 스퀘어, 그러니까 LR 오버의 입실론의 스퀘어 텀에 대해서 이제 결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만큼의 쿼리가 필요하다. 근데 아까 이제 보면 그게 이 컨벡스 펑션 클래스에 대해서 필요한 쿼리 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자면 이 알파 스트롱 컨벡스한 펑션들에 대한 퍼포먼스로부터 그냥 컨벡스하고 엘립스적인 펑션에 대한 퍼포먼스를 복원해냈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스무스 인 케이스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주면 돼요. 그거는 이제 굳이 하진 않을게요. 이렇게 해서 네, 이 렘마 1에서 언급하는 내용을 모두 설명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냥 전부 이 내용이에요. 조금 길게 써놨는데 네, 이렇게까지만 이제 살펴보고 넘어가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그 퍼스트 오더 메소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다뤘던 퍼스트 오더 메소드는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였죠. 아니면 뭐 이제 프로젝션이 추가된 프로젝티드 그레디언트 메소드, 이제 스무스, 그러니까 디퍼런시업을 하지 않은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제 그레디언트를 서브 그레디언트로 바꿨죠. 그래서 다 이게 어차피 이제 다 비슷비슷한 이제 퍼스트 오더 메소드였고, 요놈들의 이제 엑셀러레이션을 이제 줌으로써 그 지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제 그 각 펑션 클래스의 로어 바운드와의 그 오더 갭을 이제 채우는데 이제 그 새로운 알고리즘이 이제 필요함을 알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그 네스터 그 엑셀러레이티드 메소드인데, 자 이제 보면 이거에 대해서는 되게 이제 좀 설명할 내용이 좀 많은데, 이제 첫 번째로 엑셀러레이션을 하는 방법 중 하나가 그 이제 폴리악이라는 사람이 왜 안 적어지지? 잠시만요. 왜 안 적어지지? 배터리 이슈? 배터리 이슈 아닌데? 아닌데? 왜 안 적어져 갑자기? 근데 아까부터 좀 끊겨서 나오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러면 공유 다시 해봐, 공유. 공유? 화면 공유를 다시 해보라고? 오케이. 잠시만요. 자, 네.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아직도 안 적히는데? 그러면은 아, 그 발견한 것 같아. 이게 계속 쓰다 보니까 이 앞에 게 빠지는데? 그 이제 애플 펜슬의 끝에 촉이? 그거 빠진다고? 뭔 뜻이지? 이거 돌리면 빠져. 그러니까 이걸 아, 그거 원래 돌리면 빠져. 그거 다시 그냥 이게 느슨해져 있었어 그런 것 같은데? 한번 그거 다시 아 맞아 해보세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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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된다. 이것 때문에 오케이, 그렇구나. 오케이. 폴리악이라는 사람이 이제 헤비볼 메소드라는 걸 이제 제안을 했는데요. 이제 이게 이것도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여기 보면 이제 기존에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에다가 어떤 모멘텀 텀을 추가한 형태잖아요. 근데 이제 두 가지 알고리즘의 차이가 뭐냐면
잠시만요. 그러니까 요 놈은 먼저 이제 적어보자면 먼저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하고 두 번째 모멘텀 텀으로 엑셀러레이션을 하는 상황이고 이 네스테어페 이제 엑셀러레이션은 먼저 모멘텀 텀을 더함으로써 이 알고리즘을 가속화하고 그 다음에 이 가속화한 텀을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당연히 이제 두 가지 방법 다 고려를 할 수가 있겠죠. 저도 사실 이 폴리학의 헤비볼 메소드가 정확하게 어떠한 퍼포먼스를 가지는지는 잘 몰라요. 아마 뭐 이것도 연구가 되어 있거나 증명된 내용들은 있을 건데 아무튼 요놈이 뭐 옵티멀한 퍼포먼스를 가지는지 안 가지는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이제 이와 같은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업데이트와 엑셀러레이션, 그러니까 모멘텀 텀을 더함으로써 엑셀러레이션을 하는 거의 순서를 바꿈으로써 두 가지의 전략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전략이 있고 두 번째 전략이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이제 이 네스트 옆의 두 번째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디테일 살펴보자면 이 모멘텀 파라미터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어떤 이제 상수를 잡고 근데 이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네스트럽의 엑셀러레이션 그 이퀴밸런트 엑셀러레이션 형태가 되게 다양해요. 이제 되게 잘 알려져 있는 형태가 네 가지가 있는데 이제 나중에 그걸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아무튼 이 엑셀러레이션 텀이 그러니까 이 모멘텀 파라미터가 꼭 상수일 필요 없이 이제 각 아이더레이션에 대해서 뭐 변하는 상황이어도 크게 상관이 없겠죠. 네. 뭐 네스테르페 엑셀러레이션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알고리즘이 그 이제 기존에 이제 요놈들에 대해서는 입실론 인버스였고 그러니까 원 오버 입실론 그다음에 맞나? 아니다 잠시만요. 음, 네, 둘 다 L 스무스고 그냥 컨벡스일 때는 이제 원 오버 입실론 그다음에 스트롱리 컨벡스일 때는 카파의 로그 원 오버 입실론이었는데 이게 이 첫 번째 개거들이 각각 이제 그 바닐라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에 의해서 얻어지는 내용이었는데 요놈들이 이제 이와 같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입실론이 작으면 작아질수록 그 요놈의 이제 성장 속도가 더 느리겠죠. 그리고 카파도 항상 1보다 커나 같기 때문에 이제 그냥 카파가 스퀘어 루트 카파도 변하면 이제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이제 임프루먼트가 이루어지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퍼포먼스들은 이제 옵티멀하다 노멀바운드와 비교했을 때 이게 바로 이제 엑셀러레이션의 이제 메인 포인트입니다. 자 보면 이제 엑셀러레이티드 그레디언트 메소드가 어떠한 컨버전스 레이트를 가지는지 이제 증명을 해볼 시간인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함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컨벡스 뭐 엘스무스 펑션이 아니고 그냥 2차 함수 그러니까 쿼드라틱 폼 형태인 함수에 대해서 이제 우리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건데요. 사실 뭐 뒤에 걸 증명하면 굳이 이걸 살펴볼 필요도 없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한번 이것도 그냥 음. 그래서 이제 보면 일단은 이게 되게 아니 이게 첫 번째는 그냥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의해서 얻어진 성질이고 이걸 다시 이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늘 이제 바로 렘마 3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fx가 이와 같은 형태고, 참고로 이제 a가 시메트릭 매트릭스인데 그 이제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제 이렇기 때문에 항상 a는 이제 적어도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이긴 하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이제 보면, 근데 여기서 보면 잠시만요.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함수의 컨디션 넘버는 어떻게 되냐면, 이 함수는 당연히 이제 이 가장 큰 아이겐밸류에 대해서 스무스하고 이 가장 작은 아이겐밸류에 대해서 스트롱리 컨벡스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매트릭스, 이 그 포지티브 데피니트 매트릭스의 컨디션 넘버와 동일하게 됩니다. 이 함수의 컨디션 넘버랑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이 카파는 그냥 카파 A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스터베 엑셀러레이트 그레디언트 메소드를 통해서 이거 오타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앞에서도 보시면 이와 같은 형태가 나타났으니까 이 두 개 다 오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렘마2에 나와 있는 결과도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 여기도 이제 그 원어블 스퀘어 루트이 아니고 그냥 스퀘어 루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틸다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이제 요만큼의 쿼리로 입실론 옵티멀 솔루션 얻어낼 수 있다. 그럼 이제 그걸 살펴볼 겁니다. 보면 이거를 볼까? 잠시만요. 네, 그냥 따로 적지 말고 여기서 바로 살펴보는 게 시간상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 xtip 이제 저희 알고리즘이 이렇게 정의가 되었었고, yt 자리에 이 모멘텀 텀이 더해진 거를 이제 추가를 하면 뭐 여기까지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A가 지금 포지티브 데피니트 매트릭스인 상황이니까 그거의 스펙츄얼 디컴포지션을 고려를 합니다. 그럼 이제 V가 오소고널 매트릭스고 이 람다는 이제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인데 이제 각 다이아고널 엔트리들이 전부 이제 아이겐 밸류인 상황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전부 다 0보다 크겠죠. 네, 일단은 그렇게 될 거고, 그래서 이 6.6 양변에 그 V의 트랜스포즈를 왼쪽에다 곱하면 뭐 이런 식으로까지 정리가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할게. 이건 이제 별거는 없는데, 이제 V가 보면 V의 각 커널 벡터가 결국에는 이제 아이겐 벡터가 되잖아요. 저 A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이제 지금 그 포지티브, 그러니까 포지티브 데피니트 매트릭스인 상황이고, 결국 이제 그 이 V1부터 VD까지 이 벡터들이 결국은 이제 R 뒤에 그 오스노멀 베이시스를 형성하는 상황이니까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프로젝션을 고려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써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T번째 아이더레이시 이제 그 새로운 오스노멀 베이시스를 고려를 했을 때 V1부터 VD까지 그거의 i번째 컴포넌트에 대한 프로젝션 값을 이 스몰 VTI와 같이 이제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 6.9식이 이렇게까지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람다는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인 상황이었고, 이제 그 해당하는 엔트리들만 뽑아오면 네, 이와 같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다이내미컬 시스템을
행렬 형태로 표현한 게 이 6.10과 같은 식입니다. 뭐 점화식 형태죠, 그냥. 이게 t번째의 아이터레이션이면 이제 이게 t-1번째 이제 아이터레이션이 될 거고, 결국엔 이제 이와 같은 행렬을 반복해서 곱하는 형태가 될 건데, 네, 보면 결국에는 이제 이 행렬 t의 스펙트럴 놈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봐야 되고, 이게 스펙트럴 놈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려면 결국에 아이겐밸류를 살펴봐야겠죠. 요놈들 아이겐밸류 살펴보면 이제 디터미넌트가 0보다 작기 때문에 뭐 켈레 복소수 형태로 나타나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그 각 아이겐밸류의 놈은 동일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절대 앱솔루트 밸류는, 왜냐면 이제 그냥 켈레 복소수인 상황이니까. 그리고 그 각 켈레 복소수의 놈을 계산을 해보면 이제 이와 같이 바운드를 할 수 있음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6.15도부터 각 L2 놈을 계산을 해보면 이와 같이 바운드가 되겠죠. 왜냐면 이게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반복해서 계산해 주는 게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디테일을 정리를 하면 뭐 결국에는 여기 이 부등식까지 얻어지게 되고요. 결국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쿼드라틱 펑션에 대해서는 그 옵티멀 솔루션이 제로 벡터잖아요. 왜냐면 이제 A가 포지티브 데피트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거는 뭐 X스타가 제로이기 때문에 바로 얻어낼 수 있겠죠. 이런 결과를. 네, 이와 같은 부등식이 얻어질 거고, 이게 우리는 입실론 이하임을 원하면 되니까 당연히 요만, 여기서도 이제 보면 정확히는 카파 A의 로그 1 오버 입실론만큼의 쿼리가 필요하다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네, 디테일 하나하나 다 살펴보진 않았고요. 뭐 이와 같은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이제 렉처 6의 마지막 결과 증명하러 가봅시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네스터롭의 엑셀러레이션이 이제 옵티멀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클래스가 뭐 이 클래스입니다. 이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옵티멀 퍼포먼스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말씀드렸죠. 그 컨버전스 레이시 실제로 이제 여기 부등식을 보면 이게 네, 뭐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되니까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컨벡스 인 케이스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옵티멀 퍼포먼스가 이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증명은 여기서 나오지가 않고요. 나중에 이제 그 이 네스터로프의 엑셀러레이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논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증명을 해봅시다. 그래서 보면 objective function이 이제 L 스무스이고 mu strongly convex하고 그다음에 이와 같은 이제 constant learning rate를 두고 그다음에 constant momentum parameter 이렇게 둡니다. 이때 이제 카파는 그 말씀드렸던 컨디션 넘버가 될 거고
자, 이렇게 되면 뭐 어떤 결과에 만족하냐면 네, 이와 같은 부등식에 만족합니다. 자, 이제 이걸 증명이 직관은 굉장히 간단한데 조금 알제브레이크하기는 좀 더러운 더티한 이제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그다음 이제 알제브레이크하게 더러운 부분은 디테일을 채우진 않을 거예요. 뭐 귀찮기도 하고 지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어떤 걸 증명을 할 거냐면 클레임이 뭔지 살펴보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어떤 이제 auxiliary sequence를 생각하는데 이와 같은 이와 같은 형태의 이제 그 부수적인 수연을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 여기선 좀 알기가 어렵고요. 나중에 이제 네스터프 엑셀러레이션 형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이퀴밸런트 형태가 많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걸 좀 살펴보면 이제 그 지금까지 저희가 다루었던 그 네스터프의 엑셀러레이티드 그레디언트 메소드는 그 두 가지 스텝이잖아요. 각 아이더레이스에 대해서 두 가지 이퀘이션으로 정의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세 가지 이퀘이션으로 정의되어 있는 게 더 많거든요. 이퀴밸런트한 형태들 중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 이러한 부수적인 수요를 정의하는 이유를 좀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여기선 좀 알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근데 이와 같이 정의를 하면 저희가 이제 지금 T번째 이더레이스에 대한 어떤 이제 그 흔히 말하는 랴프노 펑션,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의 이 다이내미컬 시스템의 에너지를 표현하는 어떤 함수를 정의합니다.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네, 보면 뭐 잠시만요.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제 아까 그 부수적인 수결에 대한 이제 그 운동 에너지 텀이 되는 건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 리아프너 펑션이라는 게 근본적인 아이디어가 나중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현재 다이나믹 시스템에 대한 에너지 함수를 잘 정의를 함으로써 이 에너지가 갈수록 자연스럽게 감소를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게 일종의 자연스러운 이제 뭔가 물리적 흐름이니까 그러한 이제 물리적 현상을 기술하는 거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와서 이 어떠한 최적화 알고리즘들, 뉴메리컬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들의 퍼포먼스를 증명할 때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이제 이와 같은 에너지 함수를 살펴보면 여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현재 스테이트의 포텐셜 에너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objective function에 대한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라운드 스테이트이 바로 옵티멀 솔루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떠한 다이내미크 시스템이든지 안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그 흐름을 유지하고 싶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어, 이와 같은 에너지 펑션 퍼스펙티브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이제 상태를 찾아간다는 게 결국에는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이 잘 작동한다라고 이제 좀 그 해석이 될 수 있는 건데 일단은 그리고 이 텀이 보면 이제 이 텀을 살펴보면 이, 이 텀이 이제 뭐 YT와 ground state X 스타 간의 proximity 나타내고 있고 이 텀은
이제 모멘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형태가 되니까 뭐 일종의 키네틱 에너지? 사실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절대적으로 맞는 해석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떠한 이제 증명 테크닉을 보고 이게 다이내미컬 시스템 뷰 포인트에서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하나의 의견인 것뿐이고 사실 이게 막 무조건 정답이다 뭐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쪽 분야에서. 그래서 이와 같은 텀이 결국에는 음, 이 T 사이드레이의 에너지. 그래서 결국엔 이게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요놈이 단조 감소한다. 이거가 이제 메인 그 테크니컬 이슈가 되고 이걸 증명하는 게 좀 지도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수식적으로 뭔가 좀 알제브레이크하게 매니플레이션을 잘하고 이제 우리의 목적 함수가 지금 그 수평 컨벡시티도 있고 그다음에 스무스네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러한 조건들로부터 얻어지는 부등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섞어가지고 증명하는데 결국엔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에너지가 결국에는 감소한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고 만약에 이걸 증명하게 된다면 어 이게 뭐 이 제로보다 작거나 같은 형태가 되고 이 제로는 잠시만요. 맞나? 음, 음, 아니다. 여기서 첫 번째 스테이트보다 이제 작거나 같으면 증명하고 이제 이걸 증명하게 되면 우리가 결국에 얻어지는 게 이게 네, 이게 바로 얻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겠어요. 네, 이게 얻어지고 그래서 이제 뭐 요놈은 아이고, 이게 성립을 할 거고 맞나? 잠시만요. 아,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엘스무스를 이용하면 이게 이제 얻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x 스타가 옵티멀 솔루션이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f의 값은 x 스타에서 제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텀은 0으로 사라져 버리고 결국에는 남는 텀은 네. 근데 x1과 x0는 이제 똑같잖아요. 애초에 처음에 알고리즘을 작동할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와 같은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와 같이 에너지 펑션을 리아프너 펑션을 잘 정의를 해서 그게 이제 어떤 형태로 이제 감소한다는 걸 보이고 네. 그 결과로부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방법인데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뭔가 좀 이제 이 앞으로 이 리아프너 펑션을 정의해서 뭔가 증명한 테크닉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해서 아직은 뭔가 감이 좀 잘 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아무튼 이와 같은 퍼스펙티브가 이 엑셀러레이션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실제로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언급을 할 가치는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언급해봤는데요. 그 알파 스트롱리 컨벡스가 어디서 쓰인 거예요? strongly convex 그러니까 이 함수의 strong convexity가 도대체 어디서 쓰였느냐 이게 질문인가요? 네네. 그게 아마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클레임을 증명할 때 쓰일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어, 이걸 증명할 때 뭔가 대수적인 매니플레이션을 많이 해야 한다 했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거의 자세한 디테일은 그 렉처 노트 잠시만요. 아이고. 그게 여기에 네, 여기서 막 하거든요. 그렇군. 그 아래쪽에 있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쓰인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저도 읽어봤었는데 뭐 지금 저도 기억이 잘 나진 않고요, 정확하게. 좀 조금 복잡해요. 이게 심지어 여기서 증명이 끝이 아니고 여기까지 하고 이 렉처 7 초반에서도 증명을 마무리를 하거든요. 좀 복잡합니다, 많이 증명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 예. 이게 지금 그 컨버전스 레이트 제가 좀 놓쳤을 수도 있는데 컨버전스 레이트에 관한 것도 뭔가 증명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안 돼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저 입실론이 감소한다. 뭐 그거는 이제 아주 좋은 리절트인데 입수량이 감소한다. 아,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의 컨버전스 레이트에 관한 결과도 뭔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잠시만요. 제가 증명이 놓쳤을 수도 됐는데 있어요. 제가 중간에 못 들어가지고 여기 이제 좀 축소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잠시만요. 아이고. 보면 이 맨 왼쪽 부등식이 당연히 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맨 오른쪽 부등식 보면 이거가 나오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얻어지는 결과는 그냥 클레임은 그냥 네. 적용한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클레임을 어떤 식으로 받아볼 수 있느냐가 아까 말씀드렸던 리아프노 펑션에 대한 논의인데 그게 절대적이라는 건 아니에요. 사실 뭐 그 각 다이내미컬 시스템에 대해서 그 포텐셜 에너지와 키네틱 에너지는 우리가 정의하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저런 식으로 정의하면 좀 말이 된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사실 이 네스터프 엑셀러레이션 메소드를 다양한 관점에서 본 연구들이 되게 많아요. 이 저와 같이 이제 뭔가 그 다이내미컬 시스템의 에너지에 대한 걸로도 뭐 표현이 되고 이제 그 버클리의 마이클 조던과 뭐 이제 MIT의 애셔 윌슨 이런 분이 연구했던 내용 중 하나가 그 이제 네스터프 엑셀러레이션이 결국에는 어떠한 그 좋은 라그랑지안을 정의했을 때, 그러니까 어떠한 이제 다이내믹 시스템을 기술하는 방법 중 하나가 이제 그 고전역학에서 나오는 라그랑지안과 해밀토니안이라는 도구가 될 건데, 어떤 이제 라그랑지안을 잘 정의를 해서 그 라그랑지안 함수에 대한 그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을 풀었을 때 나오는 이제 어떠한 이제 디퍼런셜 이퀘이션인데 그거는 컨티뉴어스 타임인 상황이잖아요. ODE 자체는 그걸 이제 디스크리타이즈를 했을 때 뭔가 얻어지는 메소드가 네스테르프의 엑셀러레이션 메소드이다. 뭐 이런 맞아요. 막 그런 식으로 막 많이 하죠. 옵티마이제이션 메소드 분석할 때 막.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소개를 좀 할 거예요. 이제부터 아마. 근데 사실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뭐 일단은 네 이렇게 해서 컨버스 레이까지 증명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냥 제가 참을성이 없어서 그런데 그러니까 알파 0이면 이게 뭐 안 되는 거죠, 이 증명이. 알파가 0이면 이게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면 그럴 때 이제 그 레이트가 K제곱분의 1이 아니라 그 T제곱분의 1이 나오는 거죠, 그때. 맞아 그거야. 그게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요? 그 몇 강에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그게 렉처 노트에는 안 나와. 안 그러니까 나와요. 와우, 렉처 노트 생각보다 좀 불친절하거든. 아깝다. 그게 엄청 궁금했었는데. 그거를 사실 내가 준비한 내용이 있어. 그러니까 그 되게 와우, 그러니까 잠시만 어떤 논문이 있냐면 논문을 그냥 바로 살펴보자. 와우. 되게 아닌데? 음, 이 potential function proof for gradient method라는 거거든. 이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쓴 논문이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리아프노 펑션을 그냥 이게 동의어예요, 그냥 사실상. 이게 그 다이내미컬 시스템에서 에너지를 기술하는 리아프노 펑션이라는 건데 이거에 이제 기반한 증명 테크닉들을 좀 소개를 하고 여기서 이제 보면 잠시만요. 어딨지? 좀 밑에 나왔던 것 같은데 여긴가? 어디지? 잠시만요. 더 밑인가? 아, 네, 여기 Next Acceleration 나오네요. 네, 여기서 증명을 합니다. 보면 이제 이 결과 보이시죠? 이 결과를 보면 이게 결국에는 이거 힘을 말해주고 있죠. 컨버전스 레이시. 그렇네. 그래서 증명할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이제 뭔가 포텐셜 펑션을 잘 정의해서 뭔가 할 수 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내용들 중에 뭐가 있냐면 이 논문에 대한 요약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 네스터프레 액셀러레이티드 그레디언트 메소드를 어떤 식으로 이제 바라보는 것들이 있느냐 그 되게 내용들이 흥미로워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이제 서머리를 했었는데 사실 오늘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그거를. 오늘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뭐 괜찮으시면 이번 주 평일 중에 그냥 한 번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저는 뭐 근데 들어 지금 시험 기간이어서 아, 너 시험 기간이 아니겠구나. 그 약간 쫄리면 안 들어오고 안 쫄리면 들어오고 약간 그럴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아. 뭐 제 일정 생각하지 마시고 하시면 됩니다. 전 어차피 깍두기여서 지금. 일단은 그래서 원래 오늘 그것까지 해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네요. 네, 일단은 잠시만요. 준영아, 네 생각은 어때? 뭐 발표하시는 분이 좋으시더라 하시죠. 저는 뭐 어차피 백수라서. 아, 대충 괜찮아? 아무 때나 해도? 음, 금요일 밤만 아니면? 네, 아, 너 정보이동 때문에? 어, 오케이. 네, 일단은 그러면 뭐 그 부분은 사실 뭐 필수는 아니니까 되게 흥미로운데 사실 이 렉처를 읽는 데 있어서 필수는 아니라서 조금 생각을 해보고 네, 뭐 좀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옵셔널한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벌써 1시간 반이나 지나서 수고하셨고요. 예, 잠시만요. 고맙습니다. 오케이. 일단 기록 끄고